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악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초 2023년 이후에나 대세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알았는데 무려 1년이 앞당겨지면서 빠르면 올 겨울부터 폭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전국 아파트 매물은 2배에서 3배 쌓이고 있으며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50% 이상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자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값 상상 못할 대참사 발생, 최대 추락 1년 앞당겨졌다. 요즘은 급박합니다. 이제 이 용어들이 거세다고 할 거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지금 꽉 막힌 상태예요. 매물도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집값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한마디로 부동산 지옥이네요. 자, 집값 폭락 현실화됐다. 문제 심각한 이유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우선 그러면 어떤 근거로 폭락이 시작됐다고 하느냐, 그건 다음 장에서 보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집값 폭락, 잠 못 드는 영끌족, 거래 절벽의 호가 뚝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 일단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50% 이상, 적게 떨어지는 곳은 20%, 많이 떨어진 곳은 7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집값이 얼마나 거품이 심하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50% 대폭락, 일단 많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보시면 1997년, 2003년, 2013년 바로 이때 세 번의 평균 50% 폭락의 이 평균을 냈더니 50%가 떨어지더라. 두 번째, 전국 모든 평형, 이번에는 전국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모든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폭등한 아파트는 반토막 납니다. 옛날에는 버블7이라고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버블7 지역들이 대부분 50%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많이 뛴 곳은 더 떨어지겠지만 전국의 모든 평형이라고 못 박았어요. 옛날에는 버블7의 대형이 많이 떨어졌었죠. 자, 이제 단기 급락. 단기간에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2년에서 5년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6개월만 빠져도 워낙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차익 매물, 배가 불렀잖아요. 지금 매입한 사람들이 차익 매물 이런 분들이 막 던져버리기 때문에 보세요. 하락장 초기에 단기 폭락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나는 그래 3천만 원 정도 떨어진 걸로 내놓자. 한 7억이면 3천만 원 택도 없습니다. 1억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아요. 한 5, 6개월만 빠져도요. 7억짜리가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까우니까 안 팔게 돼요. 그러다가 물리죠. 여기 보세요. 장기 폭등 중에 일시적 하락으로 착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자, 예를 들면 2020년 작년이면 폭등했을 때인데 강남의 아파트 25억짜리가 17억으로 불과 5개월 만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거의 7억이 빠졌어요. 5개월 만에도 7억이 빠지는데 5년이 떨어졌는데 무슨 반토막이 안 나겠어요? 훨씬 많이 떨어지죠? 이거 엘스 리센츠, 그 다음에 트리지움, 파크리오, 엘리트파, 잠실주공 5단지, 음마, 반포 리체, 반포자이, 개포동, 주공 다 여기에 해당돼요. 실제로 이렇게 빠졌어요. 이 금액대들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집값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팔려버려요. 보세요. 6개월 이상 하락하게 되면 이미 심리가 꺾여가지고 2에서 5년 동안 이제 안 팔리는 대세 하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요. 하락이 지속되면 금매가 쏟아지는데 분양하는 것들 중 50%가 미분양 나요. 믿어집니까? 지금 신도시나 택지지구 이런 데 세죠? 그렇죠? 거의 65점, 공급 분양도 2,000에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당첨 가능. 그런데 집값이 추락하고 한 1, 2년 지나버리면요. 이거 미분양이 50%. 예를 들면 2기 신도시의 약 30%가 미분양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 곳들 다 미분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회복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저 보자고요.
물량이 넘쳐납니다. 이제 집값이 하락장이 오면서 물량도 쏟아지잖아요.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질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어요. 1인 가구만 늘어나요. 도움도 안 되는 상투 시세에 잡았다. 그러면 회복을 못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세요. 자, 외곽을 잡았거나 수도권이나 또는 나홀로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잡은 사람들, 지금 상승 5년차 때 겨우 회복했거나, 솔직히 말하면 2020년은 상승 7년차였어요. 자, 서울은 이미 단계적으로 뛰었는데 경기도나 지방, 자, 이런 데는 상승 6년차 때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경기도 2020년이나 2020년에 뛴 것은 빨리 뛴 거예요. 올해 2021년에 뛴 것들 겨우 회복을 했어요. 겨우 7년 8년 집값이 뛰니까 회복했다고요. 다음에도 과연 지금처럼 이런 대통령이 나올까요? 집값이 이렇게 3배 뛰는데도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즉 바꿔 말하면 다음에 집값이 또 폭락한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일단 집값이 서너 배 뛰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7, 8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야 수도권이나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또는 지방, 광역시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복 못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 상투에서 조심해라. 자, 이제 아파트 급락, 본격화, 대세 하락으로 꺾이나 치솟던 잠원동 아파트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 제가 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4.4억, 5억, 여기 보세요. 집값 상세 꺾인 아예 뉴스에 나왔고. 자, 집값 하락한 거.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잠원 10만포 10차, 전용 53, 22, 15억으로 떨어졌어요. 5억 마이너스. 이거 뉴스에 나온 것들입니다. 반포중공 1단지, 전용 72, 32억이 28억, 4억 떨어졌네요. 성동 한진타운, 전용 84. 자, 이거 17억이 14.5억, 3.5억이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호가 대비 평균적으로 5천 이내에서 2억 떨어지는 아파트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호가 대비. 신고가 찍는 것보다 지금 하락 매물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아파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봤더니 없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다고요. 그리고 매물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405건에서 41,141건으로 4.4% 증가했어요. 10월 달에는 더 지금 급등, 이게 증가가 아주 거세지는 편이에요. 서울 거래량 4,700이 4,100, 2,300. 자, 9월달 2,300. 10월달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276건. 이대로라면 1,000건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사상 최저 거래량이 되겠죠. 어떻게 서울에 그렇게 많은 집, 천만 서울 인구가 사는 이곳에 276건이 뭡니까? 경기, 인천, 광역시 매물도 30%나 늘어났어요. 특히 수도권 외곽이 거래가 안 된다고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양시 동안구 매물은 수도권 1등이에요. 121% 증가로 전국 최고. 자, 지표도 하락하고 있어요. KB 매수의 지수 105.3, 이제 100으로 밑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96.9. 근데 이번에 또 94.5로 급락하고 있어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자가 우위라는 뜻이에요. 사는 사람이 우위, 골라서 잡을 수 있다. 자, 서울 아파트 값 0.21, 0.19, 0.17, 7주 연속 급락. 그래서 2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그러니까 상승 거래보다 떨어지는 거래가 20%에서 35%, 50% 반절 이상이 하락 거래입니다. 상대적으로 신고가가 덜 나오고, 여러분들 예전에 19만 가구나 이렇게 계약 쳤다가 해지시켰잖아요. 집값 띄우려고. 녹아나면 안 돼요. 자,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자, 매물 증가, 그 다음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 바로 이게 지금 제목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 총체적으로, 이번에 부동산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도 위험해요. 부동산 하락과 맞물려서 좀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원하지는 않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동시다발적인데, 특히 한국 경제 정권 말에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라고 아예 스카이데일리에서 말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한꺼번에 모든 게 쏟아지는 게 퍼펙트 스톰인데, 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서민 경제 악화, 가계 대출 제한, 총체적 난국에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지금 제목으로 뽑았죠. 먼저 한국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 현황, 물가, 유가는 급등하고 부동산 거품, 가계, 대출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 중국은 부동산 붕괴 한마디로 복합적 불황을 나타내는 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문제 해결. 대내외 금융위기가 지금 어디에서 발생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중국이 가장 위험하긴 한데 자, 그래서 건별로 어떤 분야별로 플랜을 짜는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현황, 코로나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 지금 심각하죠. 정부가 지금 물가 잡는 것과 집값 상승 이걸 잡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집값은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 대선으로 전환돼서 괜히 유주택자들 짜증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투기라는 말도 안 써요, 정부가. 투기라는 말도. 심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자, 문제 해결.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한국은행이 잡고 있죠? 물가도 억제하고 집값도 잡기. 바로 이걸 해줘야 하는데 물가 억제는 그나마 조금 하고 있다지만 집값 잡기는 아예 그냥 내팽개 쳤어요. 자, 이번에 가계 신용 위험. 가계 대출이 많으면서 신용 위험 지수 사상 최고. 가계 대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부동산 매입에 집중. 특히 왜 나쁘냐. 가계대출이 다 집값 잡는데 부동산 잡는데 쏟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중지라든가 금리 인상 이걸로 강력 정책을 지금 쓰고 있죠. 문제 해결. 자, 대출 부동산 유입 차단.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대출이 집을 잡는데 들어간다면 이건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본인의 돈으로 할 수 있도록. 집값 잡기. 집값을 좀 적극적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처럼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정부를 비판해서 여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야당은 또 잘한 거 없잖아요, 지금.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부 국회가 똑같다고 봐요. 투기꾼의 잘못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투기 세력이 이번만 생겼을까요? 자,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나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투기 세력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투기 세력을 잠재우는 게 누굽니까? 정부예요. 그럼 지금 정권은 투기 세력을 잠재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비판해야지 무슨 투기 세력을 비판합니까? 자, 현 정부 정책 분석 1년간 더 오르다가 새 정부 대폭락.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객관적으로 올 1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세요. 재밌는 게 2017, 18, 19, 20, 21년 계속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정책은 많이 나왔지만 저 종합대책이 중요해요. 이 앞에 박근혜 정부 때 831 대책이라고 16년에 있었어요. 2016년에 831 대책. 알았어요? 이때도 똑같았어.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졌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8.2 대책 종합대책 나오니까 내려가죠. 이게 0입니다. 0. 보라색이. 자, 그 다음에 또 2018년에 9.13 대책 또 대책 때리니까 내려가죠. 확실히 대책 때리면 내려가요. 이번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또 올라갑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니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다가 2020년 또 올라가니까 6.17 대책.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대책이 나왔죠. 항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려가잖아요. 자, 2021년 2.4 대책. 나오니까 내려가다가 또 올라갔죠. 그럼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대책이 이제 안 나와. 대선 때문에. 인기 끌려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집값을 잡아. 대출 금리. 자, 대출 금지, 금리 인상 이렇게요. 대책 없잖아요, 지금.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대폭등 하다가 얘 때문에 잠깐 멈추다고 있어요. 제 생각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는 중이니까. 뭐 마이너스까지 갈지 이만큼 내려올지 아니면 한 중간까지 내려갈지 지금 상당히 집값이 역사적으로 제일 높아요. 여기 보세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역사적으로 제일 꼭지예요. 올해 제일 많이 뛰었고요. 2021년에. 자, 근데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왜? 대책이 안 나오는데 무슨 집값이. 자, 그러다가 새 정부 이제 내년 2022년에
정권 교체 되든 또는 현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든 새 정부가 대책이 나오면 이때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3년에 걸쳐갖고 쭉 2025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폭등론자들은 2025년까지도 튄다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왜 집값을 안 잡았다고 제가 의심을 하냐면 8.2 대책, 9.13 대책, 해마다의 대책이 있었잖아. 이때 때려가지고 집값 내려왔자. 그럼 이때 때려야죠 또. 그래야 내려가죠. 근데 안 때렸어요.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린 역할을 한 것 같아. 집값 뛰라고. 여기 보세요. 또 올라갔어. 그러면 대책이 내려오면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면 빨리빨리 때려야 하는데 안 때리고 또 꼭지 찍으니까 때려요. 여기서도 보세요. 꼭지 찍으니까 때렸고 여기도 또 꼭지 찍으니까 때렸고.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진짜 정책은 확실하게 집값 잡으려고 했던 생각이 있다면 내려왔을 때 딴 또 때려요. 그럼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값 하락을 방어해왔다는 결론밖에 안 생겨요. 제 생각은. 맞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대책 분석 집값 하락.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에서 해마다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2017년 이후에 종합대책 나오면 상승이 축소됐어요. 해마다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종합대책이. 2017년 이후에 종합대책 나오면 상승이 축소됐죠?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하락 시에 이 막 떨어질 때 추가 대책이 아예 없었어요. 일부러 집값을 방어하거나 상승시켰다라는 의심을 품어요. 세금을 거두려고. 자, 2021년 선거철에 지금 2021년 선거철에 대책이 없어요. 지금 대출 금리 이건 대책이 아니잖아요. 집값은 사상 최대로 폭등했는데 경고만 하고 있어. 경고만. 뭔 놈의 정부가 경고를 해. 집값을 잡아야지. 이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하나 적극적으로 집값 잡을 생각 안 해.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차라리 1, 2번 찍지 말고 3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는 대출 제한 금리 보시면 대단하죠? 이 대출 금리로 하향하고 있는 거예요. 올 겨울에. 6번 정부 무대책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뛸 것 같아요. 왠지. 안타깝지만. 여야 새 정부 출범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 2년에서 5년 대세 하락 이때부터나 본격적으로 내년 2022년 말부터나 빠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자, 아파트 그럼 근거 자료를 볼게요. 10에서 15% 빠진 곳 근거를 대라고요. 댓글에 도배를 해요. 도배를. 자, 보시면 근거 대볼게요. 자, 마포구 도화동 현대라고 여러분들 글씨는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43평. 이거 보니까 13.97%. 그러니까 바로 거래된 직전 거래에 13.97%나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동, 성수동 일가, 한진타운. 자, 이거 보니까 12.91%. 이거 많이 빠진 순서가 아닙니다. 막 뒤죽박죽했어. 이거 지금 서울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어디서 뽑은 거냐. 자, 국토교통부로부터 뽑은 거예요. 김의재 의원실에서. 자, 보세요. 하락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아요. 10%, 13%, 13% 쭉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실래요? 매물도 이게 9월 8, 9, 10 매물 봤더니 진한 색이 어디예요? 지금 한번 진한 색 골라보세요. 이쪽이 진하죠. 10월 달에. 진하다는 말은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8월보다는 9월이. 9월보다는 10월이. 지금 땅 짓고 해서 다 뽑은 건데 확실하게 증가했죠? 자, 98.5, 104.56, 109.88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근거자료 서울 지금 다 뽑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는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집값 폭락의 징조거든요. 여기 보자고요. 그럼 각종 지표. 자,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보니까 자 8, 9월 달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 쭉 있죠. 여기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비교적 수도권하고 광역시만 뽑았어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 아까는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였고 여기도 다 마이너스죠. 엄청난 마이너스죠. 저번 달에 비해서. 그 다음에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전체 말고 주택만. 여기 보세요. 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주택 전세 시장은 어떠냐. 전세도 마이너스예요. 일부 빼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죠. 이거 한번 시간 될 때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서울 집값 오른다 배팅한 사람 6개월 만에 감소. 근데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올겨울에는 조금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까지 빠지느냐 이건 미지수예요. 정책이 안 나오면 난 안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까 제가 근거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어찌됐거나 위험하긴 하네요. 매수 심리 보세요. 자, 여기 10월 달에 276개, 9월 달에 2348개밖에 거래 안 됐는데 서울에 이거의 중간인 한 1000건 정도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은행 가계 신용 위험도도 커졌습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다는 얘기는 대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위기예요, 위기. 가계부채.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대출 심사 강화가 크다는 뜻 이렇게 나와 있죠.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9천억을 초과하면서 부실 우려, 부실이 아니라 파산 우려가 있죠, 지금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조심하세요. 저축하는데. 뭐 위험한데 은행은 아예 그냥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괜히 비싼 아파트 샀다가 통고하는 사람들. 이거 2013년 그때 뉴스를 뽑은 거예요. 실제 제목이 이래요. 2013년에 통고 가는 사람들, 아시아경제. 자, 보세요. 자, 금융위기 터져갖고 이렇게 떨어지더니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2010년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요. 13년에 안 나왔는데 12년까지만 나왔죠? 마이너스 엄청나죠? 강남 재건축은 반토막 났어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아직도 거품 분기 후 초기다. 이게 12년까지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10년부터, 이게 10년이야. 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초기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초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거에 거의 반절 가까이.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걸 과거에 이거 연도 치면 다 나오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 사례를 보세요. 왜냐면 과거가 미래의 거울인 거예요. IMF 글로벌 국가 집값 폭락 경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어벤져스 그러니까 좀 선진국 14%까지 집값이 추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 여기는 22%까지 추락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경고한 거고, 인구 감소 시대. 이거 재밌는 겁니다. 도쿄 1분 궁금하시죠? 자, 왜 제가 우리나라는 서울만 안전하다고 하냐면 서울은 땅이 좁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때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예, 물론 여기서부터 추락했어요. 2000년부터 나왔으니까 91년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빨간 게 도쿄예요. 도쿄는 그래도 가장 먼저 회복을 하고 있죠. 자, 아직 옛날 가격도 회복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그 다음에 이게 지방이에요. 지방은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같이 출발선에서 출발했는데도 지방은 인구 감소.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딱 도쿄만 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와 부동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식을 초월한 집값 폭등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